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네,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5번째 순서로 경남 거창군 구인모 군수 만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창 군수입니다. 뭐 타고 오셨어요? 예, KTX 타고 왔습니다. KTX가 거창에 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어디로 왔어요? 예. 거창에서 차를 타고 구미역까지 갔다가 구미역에서 KTX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예, 3시간 걸렸습니다. 거창에서 구미까지 1시간. 예. 또 구미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반. 1시간 택시 반. 타고 여기 오는데 한 20분. 네. 3시간 걸렸습니다. 네. 보통 서울 오실 땐 그렇게 하세요? 보통 차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거리가 한 270km가 됩니다. 예.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면은 3시간 반. 자가용을 가지고 오면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4시간. 네. 버스로 3시간 반이고 KTX 해도 3시간이면 버스가 편하겠네요. 그냥 한 번만 딱 타면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겨울이 돼가지고 혹시나 날씨 이상 기후로 해가지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KTX를 이용했습니다. 눈이 오거나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거창 주민분들은 서울 오신다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버스를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그 내륙 한복판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뭐 어떤 군들이 또 있죠? 예, 내 경남의 서북부 위치인데 주위에는 함양, 산청, 또 무주군이 있고 도시로 보면은 동서남북 다 멀리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진주, 대구, 예. 김천, 남원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거창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교통 여건이 훨씬 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서울까지? 그때는 저희들이 이 국도를 따라서 김천으로 해서 김천에서 다시 또 서울로 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 당시 2000년도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대전 통영. 예, 좀 사정이 나아졌고 저희들이 또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2015년도에 4차선으로 되면서 좀 예. 나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열차는 없죠. 열차는 지금 없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1년도에 정부에서 즉 대구에서 광주까지 달빛 철도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거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대구로 가는데. 예, 그래서 10개 도시를 지나는데 우리 거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30년도가 되면은 우리 거창군도 철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창역이 이제 새로 생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2030년이면.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뭐 바로 대전이나 서울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남부 내륙 철도가 즉 거제에서 김천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 거기에 해인사역의 한성역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 거창에서 해인사역을 통해서 해인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은 한 번 갈아타면은 서울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군수님 거창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학교도 다 거창에서 나오셨어요? 예,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거창에서 다녔습니다. 네. 거창군 자랑 좀 해보시면 가장 큰 매력이 뭡니까? 예,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거창군이 명품 교육도시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 우리 거창군에는 대학이 2개가 있고 고등학교 8개, 중학교 8개, 초등학교가 17개, 특수학교가 1개 있어가지고 학생 수가 한 8,000여 명이 됩니다. 대학이 2개나 있어요? 예. 도립 거창대학 성강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가 8,000명인데 우리 거창 인구 6만 명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은 2,100명이고 중학생은 1,500명으로서 한 600명이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거창여자고등학교는 농어촌 자율학교가 돼서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거창에서 수학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고등학생 수가 중학생보다 많군요. 그렇습니다. 인근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고등학교 아주 명문이죠. 예, 명문입니다. 예. 대성고등학교도 명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거창은 승강기 밸리 도시입니다. 승강기 밸리. 예.
여기에는 그 한국 성강기 안전공단 부설 기관인 성강기 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성강기 대학이 있고 성강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또한 성강기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전국에 33개의 성강기 관련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산, 간, 학연, 클러스터로 우리나라 최대의 성강기 산업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성강기 안전기술원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성강기가 출시하려고 하면 여기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여기서 한 1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네. 성강기 쪽은 거창으로 몰자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성강기 안전공단은 진주에 있는데 예. 그 관련되는 최대 그 부설기관이 성강기 안전기술이 우리 거창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성강기 산업복합관이 개관이 돼서 의무 법정 교육을 거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성강기 인재개발원이 서울에서 옮겨가지고 한 해에 한 2,500명이 거창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거창은 청정도시입니다.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3대 국립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곳이 바로 우리 거창이고 네. 우리 거창은 외부에서 물이 한 방울도 유입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물이 나와서 또 거창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사과, 오미자, 딸기 또 한우, 산양삼이 거창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관광 명소는 어디를 꼽습니까? 거창의 관광 명소는 저희들이 거창 구경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9곳. 9곳. 예. 그것이 바로 수성대가 있습니다. 수성대? 예, 수성대. 그게 뭐죠? 조선시대에 태계 이황 선생이 여기 계시면서 옛날에는 여기가 백제하고 신라의 국경지대였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수송대 해가지고 사신들이 가면은 돌아오지 못한다 해가지고 수송대였습니다. 눈물로서 보내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태계 이황 선생이 와서 보니 너무 경치가 뛰어나서 수성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저희들 월성 그 남덕유산 월성 계곡이 있고 계곡. 예. 또 황금빛 원숭이가 뛰어나타는 금은산 자연 휴양림. 그리고 황금빛 원숭이. 예, 원숭이가 거기 금은산에서 놀았다 해가지고 금은산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원숭이가 살아요? 지금은 없지만은 예,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Y자형 출렁다리인데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무주탑 현수교인데 여기 안에 항로와 힐링랜드 또 우리나라 전국 최고 강알칼리 pH 농도 9.7을 자랑하는 가조 온천 관광지가 있습니다. 온천도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 제방정원 제1호인 창포원이 있습니다. 지방정원. 예.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막산 별바람 언덕인데 여기에는 952m 산 정상입니다. 여기다 한 10,000평의 가을 국화꽃 일진 아스타꽃이 피는데 추석 연휴 때 꼭 이거 여기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 정상에서 여기 꽃이 피는 장소입니다. 가막산이군요. 예, 있고 또 옛날 우리 6.25 때 이 아픈 또 역사가 있는 거창 사건 추모 공원이 있고 남덕유산 자락에 또 거창 산림 레포츠 파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음식으로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 아무래도 우리 거창에는 어탕국수가 어탕국수. 예, 미꾸라지하고 각종 고기를 잡아서 만든 어탕국수가 있습니다. 거창을 찾아보시는 데는 아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 또 쑥을 키워 먹은 거창 한우, 즉 우리가 이름을 애우라 그러면 쑥 애자를 해가지고 애우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 소고기 소를 쑥을 먹여요? 예,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쑥을 먹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소갈비찜 또 가조에 가면은 고추장, 불고기 아주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이 우리 거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얘기로 가봅시다. 현재 거창군 인구가 아까 6만? 예, 6만에 조금 모자라는 59,600명 정도 됩니다. 59,600. 예. 이게 지금 과거에는 어땠는데 변화 추이가 어때요? 이전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때가 1965년도에 보니 14만까지 올라갔습니다. 14만까지 올라갔고 1990년대까지는 7만 명을 유지를 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6만 명이 되었는데 작년 저희들이 1월 달에 6만 명이 24년 만에 6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아무래도 이 또 농촌 지역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출산 고령화 출세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 또 우리나라가 사망자 수가 출산자 수보다도 이 많은 많죠.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6년째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거창군 같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지금 23%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경남 지역의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인구가 덜 줄어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거창군이 지금 제가 2018년부터 민선 7기 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부터 우리 거창군이 인구 감소율이 4.6%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군부에 보면은 10%가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이 그만큼 인구가 적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의 군 지역 중에서는 거창군 인구가 제일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결국은 저도 2018년도에 군수로 취임하면서 이제 인구 증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막을 수가 없고 인구 감소 폭을 어떻게 줄여보자. 그 정책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민선 8기 2018년 군수 취임하자마자 인구 6만을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장기, 중기 또 단기 대책을 수립했고 청년, 청소년, 노인 등 세대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정주 인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이 단기적인 대책이지만은 우리 이장님들한테 한 분당 인구 2명씩을 꼭 진입해 주십사 아는 분들한테 그런 노력도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면서 민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6만 지키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24년 작년에 저희들이 1월 달에 결국 6만이 무너졌습니다. 인구 정책의 목표는 뭘로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6만은 이미 무너졌지만은 그대로 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인구가 1월 4일 날 6만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 날 거창군의 새로운 인구 정책을 발빠르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거창군의 인구 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나아갈 길을 제시했는데 3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우리 정주 인구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구 감소를 최소화시키고 요새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생활 인구를 100만 명까지 끌어올리자. 100만? 100만 명. 세 번째로는 우리 출생부터 청년까지 1억 1천만 원에 1인당 이 보조를 지원을 해주면서 군부 출신화 1위를 계속 유지하자. 3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생활 인구를 어떻게 100만 명까지로 유지시켜야죠? 그래서 현재 생활 인구가 어느 정도인데요? 저희들 생활 인구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우리 거창군을 시범지구로 전국에 그때 7군데를 지정했는데 우리 거창군이 통합 분야를 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생활 인구를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 거창군이 21만 4,150명입니다. 20명이고 저희들이 여기 지금 정주 인구는 우리 거창군이 강세인데 이 또 시골이고 농촌이다 보니 생활 인구가 좀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군의 생활 인구 100만 명 달성을 로드맵을 마주해서 정주 인구, 생활 인구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양적 질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1만 정도인데 100만이면 5배를 늘려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이 3개 전략 6개 분야에 70개 중증 과제를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3개 전략은 산림 관광 문화 예술을 통해 가지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하고 관광. 두 번째로는 의료 복지와 생활 체육 인프라를 통한 주민 활력 회복. 마지막으로 맞춤형 주거 일자리와 교육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만이 가능합니까? 언제쯤 될까요? 저희들이 목표는 2030년 정도 되면은 100만 명 달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창을 어떤 이미지로 지금 만들어 가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 우리 거창군이 지금 서북부 경남에 있어서는 교육, 행정, 문화,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도시, 또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1등 도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거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이 살기 좋고 또 대대손손 살고 싶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 브랜드를 높인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하면서 생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6만 인구 중에 4만이 거창의 읍에 살고 있습니다. 67%가 거창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거창읍이 그래서 이 거창읍을 이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첫째로는 이 회전 로타리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로타리. 거창읍을 우리도 거창읍이 강남 강북이 있습니다. 교량이 6개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널 적에 이전에는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거창읍에가 2만 3천 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되는데 지금 완전히 다 회전 로타리를 맡아가지고 과거에 거창읍을 빠져나가는데 한 15분 걸리던 소요 시간이 지금 5분 되면 다 한 번도 정체 없이 다 출퇴근 거리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창군이 문화순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700억 도시 촌에 군단에 700억 규모의 문화센터도 있고 박물관도 있는데 저희들이 연극예술복합단지 또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또 거창에 지금 가장 또 촌단에 중요한 것이 의료입니다. 지금 지급자병원도 있는데 적십자병원? 예, 지급자병원도 있는데 지급자병원이 지금 백병 상황인데 이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역별 책임 의료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18개가 300병상을 맞추면서 거창형 의료복지 타운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자병원 신축 또 공공산후조리원 육아맘 종합지원센터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 아주 우리 거창군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리고 또 생활체육시설은 어떤 게 있어요? 예, 생활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한 7만 평 되는 거창군 스포츠 파크가 있는데 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7만 평 구매 제2 스포츠 파크를 하는데 여기에는 야구장, 축구장, 파크 골프장, 풋살 경기장 또 이런 시설들이 지금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거창을 찾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 단위에는 없는 좀 큰 병원 그리고 생활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인구가 덜 빠져나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또 교육도 분야 그렇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이 경남 거창의 구인모 군수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12시 31분 향해 가네요. 잠깐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추위는 온데간데 없이 낮이 되면서 겨울 햇살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4.9도인데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11도, 전주 9도 등 5도에서 1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부적 초봄 날씨고요. 내일은 기온이 계단식으로 더 오릅니다. 내일은 서울이 흐리기 때문에 중부지방 구름 탓에 보온 효과를 발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0도, 낮 기온은 서울 8도, 전주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점차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높은 구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온은 오르겠지만 중서부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겠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해서 잔류량이 있고요. 국내 발생 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게 원인입니다. 각별히 마스크 쓰시는 게 좋겠고요.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 또 일부 경남권 주로 동쪽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쪽은 바람도 약간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강원 일부 산지와 내륙으로는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였습니다. 한파특보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눈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 쪽에는 꽤 쌓여 있습니다. 밤에 다시 얼 수 있어서 빙판길의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4.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지만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제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2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로 인한 통제 구간이 많은데요. 국회 의사당역 2번 출구 앞 국회 쪽 집회 무대화 설치 작업으로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고요. 또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역 2번 출구도 집회와 무대 설치 작업으로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또 안국역 1번 출구 부근도 역시 현재 집회로 인해 진행 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가 됐는데요. 반대 가변 차로를 이용해서 지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린 이렇게 한다. 오늘 그 5번째 시간 경남 거창군의 구인모 군수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OECD에서도 거창군을 주목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예. 작년 6월 달에 OECD 관계자 4명이 인구 감소 한국의 케이스 스터디 과제 수행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분들은 행안부 국토부의 추천을 받아서 거창군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정책 유휴 공간 활용 사례 주민수익형 마을 공동체 태양광 사업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때 그 OECD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11일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참석해서 우리 군 사례를 소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았는데 저는 일정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OECD 차원에서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그 한국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중앙부처가 거창에 가봐라 이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아예 OECD 본부에 와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 그래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 직접 사례 발표를 하신 분 전화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박명옥 계장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창군 전략 담당 박명옥입니다. 이 지자체가 OECD에 직접 방문해서 사례를 소개한다는 거 참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직접 참석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OECD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군을 소개하고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민선 7기부터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선제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펼쳐온 결과와 노력이 기회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OECD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인구 감소 지역의 정책 체계 개발을 목표로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축소, 인구 변화에 대비하는 지역들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OECD 회원국 중에서 10개국의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 실무자 그룹 30여 명이 참석해서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계획과 인프라 부근역, 주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지식 교류 행사였습니다. 우리 군은 인프라 부근역 세션에서 거창군 인구 감소 대응 주요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OECD에서는 거창군의 특히 어떤 정책과 사업에 주목하던가요? 네, 거창군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폐교와 창고 등 유휴 공간을 노인 요양시설, 체험시설, 청년 활력 공간으로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OECD 본부가 관심을 가져서 좀 놀라웠던 부분도 있나요? 네, 거창군이 이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이제 하면서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가구 수는 늘어나는 인구 구조를 보인다는 분석을 해주었고 이에 대한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또한 주택 문제에 있어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례나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네. 인구가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난다. 그건 이제 그만큼 1인 가구 이런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고창군의 박명옥 전략 담당 계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구인모 군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창군의 각종 인구 지표 지금 경남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리해 주시면. 네. 우리 고창군이 작년 3월 12일을 기점 해가지고 인구는 도내 10개 군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이에요? 예. 그리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합계 출산율이 1.02명입니다. 출산율이 1.02? 그렇습니다. 아니 전국 평균이 0.72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우리 도내 평균 18개 시군도 0.8명에 비하면은 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내 출생아 수가 249명입니다. 그때 1.02 했을 때가 2013년도에는 23년도에는 저희들이 219명이었습니다. 네, 네. 작년 오히려 더 또 늘어났습니다. 군부의 혼인 건수 1위. 또 군부 인구 감소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로 네. 체제를 나타내면서 주요 핵심 인구 지표에서 최상위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도 출생률이 낮을 줄 알았더니 고창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꽤 있군요. 그렇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고창군의 노력은 어떤 겁니까? 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예. 저희들이 보니까 한 74개 분야에 7개 분야에 총 74개 그 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그 결혼, 입시, 출산, 임신, 출산, 양육, 다자녀, 청소년, 대학생 지원, 청년 분야, 예. 전입 또 생활 분야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예.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정책을 갖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출산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예. 결혼, 임신, 출산으로 시작해서 양육, 다자녀, 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예.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예. 부모들에게는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태어난 아이가 청소년, 청년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서 예. 결국 우리 거창군에 남아서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거창군과 함께하는 인생 로드맵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 결혼하면 지원금 줘요? 예, 저희들 현재 6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한테? 예, 신혼 600만 원 주고 앞으로 1,0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낳으면 예,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도 지금 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200만 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500만 원인데 200만 원, 2천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요. 예,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이 총 23종인데 여기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예,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결혼부터 예. 임신 출산에 이르기 동안 모든 정책들을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양육 관련해서는 예. 얼마씩 줍니까? 지금 양육 지원금은 1, 2 자녀에 대해서는 20개월까지 매월 30만 원, 또 3자녀 이상 되는 경우에는 60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모 급여는 저희들이 매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거는 이 개월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아동 수당도 8세까지는 매월 10만 원, 또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도 60세 미만 한 해에 또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인데 이 중학생들한테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연간 36만 원 줍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연간 60만 원 주면 학생들 스스로가 그 카드를 가지고 필요한 책도 사보고 한 달에 5만 원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옷도 사 입고 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합치니까 그게 태어나서부터 청년 될 때까지 1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저희들이 1억 1천만 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관련된 지원 정책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예, 주거도 지금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근로 임금의 격차를 이래 가지고 내 집 장만 꾸미 어려운데 네. 우리 거창군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구당에 월 최대 15만 원씩 해가지고 10개월 지원하고 있고 거창읍의 원룸 평균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50%를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을 해서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건립이 올 10월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임대주택. 예, 여기에는 다가구 주택 총 19세대를 지금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도 청년 기농홈 또 청년 맞춤 주택, 네. 통합 공공 임대주택 등 한 100호를 조성해서 우리 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주거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다른 지원들도 꽤 많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의 군 지역 단위에서는 청년 인구 비율이 거창이 제일 높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 저희들이 거창형 청년 수당이 있습니다. 이도 우리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1인당 200만 원씩 해가지고 100명에게 이거는 매년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청년 디딤돌 통장 해가지고 2년간 20만 원씩 적금을 하면 우리 군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20만 원 하면은 2년 후에는 약 한 1,0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낸 돈만큼 군에서 또 더 부담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저희들이 67억을 정도 투입해가지고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그 창업에 시울 계획인데 창업 준비 공간, 예. 공유 사무실을 만들어서 또 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예. 또 청년 일자리와 주거 고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결혼 출산에 이어지도록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의 세계 자치단체를 청년 친화 도시 지정을 지금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예, 예. 여기에 우리 거창군이 배수 안에다 6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작년까지 심사를 마치고 곧 그 좋은 3등 안에 안 들겠나 예. 그런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딱 세 곳인데 그 안에 지금 거창이 들어간다. 예, 6개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거창군이 청년 친화 정책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들의 대표적인 일자리는 그럼 뭐예요? 아까 뭐 승강기 관련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까 승강기 관련 또 학교들이 만약 학교 또 아까 승강기 관련 취업회사 우리 거창군에 있는 각종 상공 협의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또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또 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또 월세를 또 지원해주고 네. 또 버스 그 출퇴근 또 그런 통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인근 지역에 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안 떠난다 한마디로 네. 그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것도 있고 예. 또 우리가 교육 도시다 교육, 보니까 아까 강조하셨죠. 교육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 학부모님도 그렇고 네. 그 창문을 또 찾아들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 교육 도시, 승강기 도시가 되다 보니까 승강기 관련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 또 거기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네, 네. 우리 거창군의 이러한 좋은 금이고 생활 인구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청년 네. 인구가 유지되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고 승강기하고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어쩌다가 승강기가 전부 거창 쪽으로 모이게 됐대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정부에서 그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을 폐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 폐교를 할 때에 저희들이 이 대학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승강기 분야에 아무 전국에 없는 승강기 분야에 특화를 한번 해보자. 예.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승강기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는 대학을 예. 승강기 전문 교육기관 대학으로 유지시켜보자.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내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서 그럼 그런 학교가 있는 거창 쪽으로 승강기 관련된 것 좀 모으자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됐고 우리도 군에서도 또 승강기 관련 회사들도 예. 많이 유치를 하고 그때 그 폐교 위기 대학을 이걸 승강기 중심으로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그 창군의 공무원들이 네. 같이 금이고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아니 굉장히 많은 그 전문 교육기관 분야가 많은데 예. 유독 승강기를 탁 거기서 그 착안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제 승강기 분야가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우리 다른 도시에서 안 하는 이러한 그 분야를 우리 거창군에 산업으로 한번 키워보자. 예.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예. 예. 자, 우리 구인모 군수님은 어린 시절 꿈이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고향이 거창군 중에서도 가장 그 오진 신은면입니다. 제가 중학교 또 초등학교 다닐 적에 예부인을 집중할 기회가 없었고 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또 사랑과 애정도 느끼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자라나 가지고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또 고향의 후배들을 가르치고 배움을 실천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은 안 하셨어요? 예. 제가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저는 또 이남 이녀의 장남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갈 때는 벌써 반이 줄어들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은 또 반이 주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갈 형편은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배우고 제 스스로 제 직장을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대학을 가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에 예. 제 옆방에 있는 그때 아마 전남 순천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분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같이 고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무슨 고시 공부를 하느냐. 예.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도 고시 합격한 사람이 있다. 있죠. 예,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고시 공부를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 도저히 이 고시 공부에 제가 고시 합격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또 공무원으로 유턴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공부는 좀 엄두가 안 나고. 예, 행정고시 엄두는 안 나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9급을 하다가 다시 또 7급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예. 이 공무원 길을 걷게 됐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남도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거예요? 예, 고향 거창에서 한 3년 있다가 경남 도청으로 올라가가지고 한 예. 35년간을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선 군수에 도전하셨군요. 예, 2017년도에 예.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2018년도 예. 다음에 선거에 제가 도전을 해서 거창 군수로 당선돼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창군의 교육 환경 좀 자랑해 주시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거창군은 이미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이 교육도시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총 초등, 중등, 고등 또 대학교 37개 학교가 있고. 거의 뭐 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면서요. 예. 8,000명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거창 여자고등학교가 농어촌 자율학교가 돼가지고 예.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수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많이 오기 때문에 대학 지변을 놓고 예. 아까 또 말씀드린 우리 또 장학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각종 지원 세태 또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말로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바로 우리 거창군입니다. 그야말로 산골 지역이고 농촌 지역인데 오늘 네. 쭉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뭐 교육 또 승강기 뭐 이런 등등으로 젊은이들이 북적북적되고 네, 나름 그 지역 그 경상남도 전체에서는 제일 젊은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출생률도 1이 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자랑하신 것 같네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군이 도내 군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예산도 또 가장 금이고 8천억이 넘는 예산도 가장 많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직률이 가장 또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가 우리 거창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창군 구인모 군수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일부 끝낼 때 듣는 이 곡을 좀 하나씩 지정해 주십사 했더니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곡을 선정하셨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아까 제 이력을 보셨다시피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도 해보고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생을 젊은 층을
이렇게 또 책화 실험을 하면서 또 제가 대학을 독학사 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학사 학위 취득을 하고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또 남자들이 그래야 되는 그런 가정하고 이 노래 또 가수하고 그렇게 또 같이 제 생각에는 맞아요. 매치가 돼가지고 평소에 혼자 그런 노래를